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6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6번째 시간은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님,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5월 10일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당시 인천 철도 공약과 실현 가능성, 향후 인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이슈 포인트, 이도영 교수님이 준비하셨는데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 당선인의 GTX 공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GTX 공약의 중심은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GTX A, B, C 노선의 경우 노선 연장 및 정거장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D 노선의 경우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잇는 더블 Y자 연결 노선을 구상했는데요. 김포에서 인천, 부천을 거쳐 남양주 8당까지 연결하고 부천에서 분기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삼성역에서 분기해 경강선을 활용 여주까지 연결한다는 공약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 노선으로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연결, 인천 검암에서 출발해 서울을 거쳐 남양주까지 연결한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고양에서 시작해 경기와 수도권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순환 노선인 GTX F 공약과 GTX 노선을 따라 콤팩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 공약집에서도 GTX D 노선과 E 노선이 인천 지역 공약으로 등장을 했죠. 두 번째 이슈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2공항철도입니다. 제2공항철도 사업은 인천시가 2025년 개통될 인천발 KTX 사업과 연계해 KTX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2021년 11월 인천발 KTX가 출발할 송도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제2공항철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가 개통되면 KTX 노선과 연계된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향상, 공항 경제권 구축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제2공항철도 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천 지역 대선 공약 발표 당시 인천공항과 인천역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인천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인천 철도 공약 가운데 GTX 관련 공약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GTX-D Y자 노선 신설 공약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제안했던 Y자 노선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입니다. 한동식 국장님, 윤석열 당선인의 GTX-D Y자 노선은 어떤 형태고 인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GTX 공약은 인천시가 제안했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천시가 지난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무산된 GTX-D Y자 노선을 되살리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노선은 부천 운동장역을 중심으로 이 한쪽은 김포로
또 다른 한쪽은 작전과 가정, 청라를 거쳐 영종, 인천국제공항으로 분기하는 이 Y자 노선 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있는 계획에 더해서요.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하고 삼성역에서 하남, 팔당과 광주, 이천, 여주로 분기하는 Y자 노선이 추가되는 더블 Y자 노선이 구축된다는 점입니다. GTX-D Y자 노선이 구축된다면 인천으로서는 당장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교통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종과 청라 지역 그리고 이 가정과 계양 신도시 등 인천 서북부권 주민들은 이 상대적으로 이 교통 인프라가 취약했었습니다. 따라서 GTX-D Y자 노선이 구축되면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30분대로 이 단축돼 교통난 해소와 함께 이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른 부수적인 이 부동산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요. 정주 여건 개선에 따라 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서북 쪽으로는 부천 운동장을 중심으로 김포, 영종으로 갈라지는 Y자 노선, 동쪽으로는 강남 삼성역을 기점으로 갈라져 팔당, 여주까지 더블 Y자 노선 형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GTX-D 노선이 완성된다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 같은데요. 윤 당선인은 또 다른 GTX 공약으로 GTX-E 추가 신설을 얘기했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GTX-E 노선의 형태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GTX-E 노선은 인천, 검암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 정릉, 구리,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입니다. 공항철도를 공용하기 때문에 영종 지역 주민들도 검암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이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김포공항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 정릉, 구리 구간은 새롭게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구리에서 남양주, 덕소까지는 경의, 중앙선을 공용해서 GTX-E 노선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GTX-E 노선이 신설되면 검암역은 명실상부한 GTX 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양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GTX-D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 서북부권의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영종, 청라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검암동 일대가 교통 편의화,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정거장이 강남이나 서울역이 아닌 주거지역 위주라는 점에서 과연 GTX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사업성이 과연 나오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GTX-E는 검암에서 시작해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건설 시에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GTX 공약 실현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예산과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의 문제입니다. 이도영 교수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남발된 경향이 있는 GTX 공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세부 계획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약집과 인수위 보고 등 언론이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혼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인수위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윤곽, 추진 가능성 등 일정 부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GTX 공약을 제시했고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죠. GTX-D 노선, 이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에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대선용 공약,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D 노선의 경우 강남을 경유하긴 합니다만은 하남과 팔당 그리고 광주와 여주를 잇는 Y자 노선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기존의 Y자 노선의 사업비도 10조 아니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노선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역 위주의 정거장이라는 점에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
주거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GTX를 이용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문제, 사업성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원 조달 방안과 세부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현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 당선인의 GTX-D 2노선 공약 실현 가능성, 한동식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가 예산입니다. 그 재원 조달 문제. 또 하나는 GTX 공약을 추진하려면 이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시점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요. 먼저 국가철도망 계획을 보면요, 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요. 2030년까지의 제4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윤 당선인의 계획은 제5차 계획, 그러니까 2031년부터 2040년까지의 제5차 계획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빨라야 수립 시점은 정권 말기라고 할 수 있는 2026년에나 계획이 담길 수 있고요. 실제 착공까지는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데 이조차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좀 전에 이도영 교수님께서도 이제 재원 조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한 노선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GTX A, C, D 노선, 그리고 이 부분은 연장이죠. 그리고 또 이 F 노선은 신설이고요. 또 인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GTX D Y자 노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추산액만 10조 원. 그리고 또 새로 2노선까지 하면 이것조차 장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노선에 들어가는 재원만 17조 원이 좀 넘게 들어가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A, B, C 노선만 지금 1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초 이렇게 계산해보면 30조 원 정도가 투입돼야 하는데요. 여기에 연장이나 신설 등에 따른 이 부동산 시장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약이 낙관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고 실제 착공이 되려면 10년 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또 앞서 이도영 교수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예산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동식 국장님, 인천과 관련한 GTX 중에서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GTX B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GTX B노선은 당초 송도에서 마석까지 노선이었는데 경춘선을 이용해 강원 춘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GTX B노선 추진 현황은 어떤가요? 예, GTX B 노선은 약 5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송도 국제도시에서 여의도, 용산을 거쳐 청량리를 지나 이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총연장 80.1km 구간의 13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GTX B 노선은 올해 연말에 착공할 예정이었었는데 이 사업비 변경과 기본계획 고시, 지연 등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이 GTX B 노선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조기 착공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이 재정 구간 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 구간 이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 정부가 담당하는 용산에서 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늘자로 이제 확정 고시했는데요. 그의 민자 구간을 담당할 사업자를 연내 선정해서 어쨌든 사업 부분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GTX B 노선에서 이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이 춘천까지 연장하는 계획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도 1호 공약인 GTX 이 노선 연장 신설 방안에 포함됐고요. 또 이 각 지자체가 역사 신설 및 연장을 요구하면서 이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착공을 하지만 이 완공 시점은 상당히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 윤석열 당선인은 GTX 외에도 제 공항철도 건설과 공항철도 서울 9호선과 직결도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공약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2공항철도는 인천 입장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최대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 도심, 특히 연수구나 인천 남부 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프랑스의 두골공항이라든지 일본 나리타공항처럼 세계 유속 공항들 대부분 고속철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2공항철도는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 명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2공항철도가 지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과연 제2공항철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기존 공항철도 급행화 사업에 무게중심,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제2공항철도 공약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결단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일정 부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문제는 사실 서울시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또 국비를 반납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국비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향후 연간 운영비 부담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분담금을 국토부, 즉 정부에서 부담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현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2공항철도 공약 실현은 인천으로서는 꼭 필요한 공약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또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문제는 국비 추가 확보와 향후 연간 운영비 부담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윤 당선인의 인천 철도 공약 가운데 실현이 꼭 필요한 공약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경인선 지하화입니다. 한동식 국장님, 경인선 지하화 공약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 경인선은 인천과 경기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처럼 지하가 아닌 이 지상으로 운행되면서 소음과 공해 등 이 환경 피해는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팽창하는 인천 도심의 허리를 갈라놓으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단절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도 어렵고 남북 간 또는 동서 간 이동도 불편합니다. 특히 경인선을 중심으로 한쪽은 발전하고 다른 한쪽은 쇠퇴하면서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원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당선인의 철도 공약에 경인선 지하가 포함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가 실현되면 당장 이 소음과 진동 등 이 환경 공해 해소는 물론이고요. 인천의 도시공간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윤 당선인의 경인선 지하 공약은 이 상부공간 개발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고밀도 압축 개발 방식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은 물론이고요. 인천의 갈라졌던 끊어졌던 인천의 도심을 통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기대 효과가 있지만 이번에도 경인선 지하화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등 교수님, 어떤 문제들 때문일까요? 경인선 지하화 사업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를 위해서는 무려 7조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인선과 또 경인고속도로 모두 상부 공간을 개발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과연 사업성이 있을지, 실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말만 따라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 압축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외곽, 미개 개발지에 대한 훼손을 막을 수가 있고 인천의 도시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한편 지가 상승 등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번엔 경인선 지하 사업이 인천 그리고 경기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꼭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가 7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를 상부공간 부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할지 결국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는 5월 10일 차기 정부의 출범 이후 인천의 철도망과 도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식 국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인천은 서울의 유성 도시로 이 수도권이라는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교통 인프라 투자에서 늘 소외받아 왔습니다. 하다못해 그 지방 도시보다 못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도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천 철도 공약은 인천을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 과감한 투자 속도감 있는 이런 추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인천은 그 기존에 있던 이 트램 순환선과 인천 지하철 1, 2호선 이 연장 이 부분, 그리고 또 이번에 경인선 지하와 함께 또 다른 그 노선인 GTX가 신설된다면 인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발전뿐 아니라 인천 전체의 도시 계획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요. 원도심 항상 문제가 됐던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신도심과의 이 통합적인 어떤 그런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된다면 지하화하는 경인선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활력이 기대된다. 또 GTX 연결을 통해 인천이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도영 교수님은 앞으로 인천의 철도망 변화로 도심에 어떤 변화를 전망하십니까? 네, 철도망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법정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진행 사항을 봐야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GTX의 경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다가오는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뭐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GTX B노선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추진에 따른 철도망 변화가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싶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인천시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의 도시공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경인선 지하화를 비롯해서 제2공항철도 건설이라든지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문제 등 인천의 각종 철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철도망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기에 취임 이후 상황을 관망해야 할 것 같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동시에 앞선 4차 계획의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제2공항철도와 공항철도 9호선 직결 등의 인천 지역사회 정치권의 관심,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천 철도 공약과 이로 인한 인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천 철도 공약들, 인천 시민들에게는 모든 공약이 절실하지만 아직까지는 재원 마련 등 세부적인 계획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천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화, 최종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인천 지역 공약 추진 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시에 필요한 공약들이 공약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차기 정부가 여야를 넘어선 협치를 통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지난 이슈터치 한동식 국장님, 이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지난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